네, 안녕하세요. 대치현세 안과의 남상민입니다. 저는 차이과대학교 정보의학 교실 연구교수도 겸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료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의료 AI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가 오늘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의 산업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앞으로 평균 성장률이 44%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되어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개발을 했던 것인데 원래 이제 저 안과 의사니까요. 왼쪽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하지만 AI를 이렇게 켜주면 어디에 병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요. 굉장히 빠르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던 건데 이제 안구 건조증 환자가 있을 때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어떤 요인들이 안구 건조증을 만들고 또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안구 건조증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는 예측이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더 발달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UCSF에서 공부할 때 거기 있던 랩에서 했던 것인데요. 비디오를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이 점 하나하나들이 다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질병들을 거쳐서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분홍색이 사망이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앞으로 발달하게 되면 내가 내년에 어떤 질병이 걸려서 또 그 다음엔 어떤 질병으로 이어져서 내가 결국 언제 죽게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있는 사이과대학교 정보의학 교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실행시켜 주시고요. 저렇게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결핵입니다. 그래서 이 결핵 환자가 있을 때 어떤 병들이 있으면 이 결핵 환자가 되고 또 이 결핵이 걸리면 또 어떤 병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 빨간색이 결핵인데 그 결핵에서 예를 들어서 저걸 클릭해 보면 전립선에 암이 있으면은 결핵이 이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핵이 걸리면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또 갈 수가 있느냐?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저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질병 간의 상호관계를 알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 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까지도 이제 피지컬 AI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볼륨은 다 없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시술 가능한데 탈모 환자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AI가 어디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있어서 그거를 수거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곳에 어떻게 옮겨주면 될 것까지를 계산해서 이렇게 로봇과 이제는 인공지능이 결합을 해서 좀 더 우리 생활 속으로 의료 AI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 AI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그거와 함께 우리가 정말 이 의료 AI를 쉽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료 AI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먼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유명한 저널에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궁금해서 챗 GPT한테 나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무슨 병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것들을 연구해 봤더니 맞는 확률이 52.1%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 AI라는 게 아직 그렇게 신뢰성이 갈 길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그러면 의료 AI의 신뢰성, 정확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 암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AI를 만들어봤는데 백인은 잘 맞추는데 흑인은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흑인이 암에 덜 걸리니까 데이터가 덜 수집돼서 흑인의 암을 맞추는 것이 충분히 학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모아야 되고 또 다양하게 모을 수 있어야 AI가 신뢰성 있는 AI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는 AI를 만들어 봤는데 같은 알고리즘 점수에서 항상 흑인이 더 몸 상태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이 변수 중에 하나로 의료 비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의료 비용이 많이 지출되면 이 사람이 몸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AI가 된 건데 알고 봤더니 흑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의료 비용을 지출하고 싶어도 못 지출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대리변수 편향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의료 비용은 몸 상태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노이즈가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모르는 편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AI가 완전히 정확해질 때까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 의료 AI를 얘기할 때 이 정확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런 사회적인 부분, 의료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또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결국 AI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AI가 다시 재적용됐을 때 우리 현실의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 다음에는 사회제도적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우리가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의료 AI가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신뢰성 있는 AI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규제적인 측면이 앞으로 의료 AI가 발달하는데 또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나라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이 경제성 측면에서 의료 AI가 산업적으로 발달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규제는 왜 필요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 때문인데 일반적인 상품은 완성품이 좋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의료 A는 잘 된다 하더라도 얘가 왜 잘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숨겨져 있는 편향의 문제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 장. 경제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역시 유명한 저널에 나온 연구인데 의료 AI가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워낙 낮은 보험 수가를 가지고 있어서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장. 그래서 결국 의료 AI가 성공을 하려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 규제가 또 과정에 대한 걸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미리 잘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승인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뭘 준비해 줘야 되고 또 어디까지 얼만큼 규제해 줘야 될지를 정해줘야 돼서 가이드라인이 잘 완비가 되고 또 필요하면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있는 의료 AI가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경제성을 갖게 도와줘서 빨리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의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의료 AI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법제화를 이룬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이제 법제화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일단 자율주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AI가 잘못하면 의사가 책임져야 돼, AI가 책임져야 돼. 근데 이 질문은 어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 주도로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으면 운전자가 책임지는 게 맞죠. 근데 완전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건 AI가 책임을 져야죠.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레벨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수준이 나눠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컨셉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윤리의 핵심 원칙이 잘 적용돼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의료의 윤리의 가장 기본은 환자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환자한테 이익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들어온 중요한 개념이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불평등하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무해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결국 의료 AI의 신뢰성 문제예요. 정확성 문제. 그러니까 의료 AI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윤리의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의료 AI에 있어서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 부분은 이거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데 즉 AI가 이래요라고 환자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 환자가 봤을 때 이래서 AI가 나한테 이러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될 수 있게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의료 AI에서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음 장 갈게요. 그래서 앞으로 법제화가 될 때는 기술의 개념을 잘 정의해주고 지금 말씀드린 이 의료 AI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어떻게 설명 가능하게 환자가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 두 가지가 핵심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인간의 측면에서는 의료 AI를 그래도 제공하는 사람은 결국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사들한테 필요한 역량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AI가 뭔지 이해는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할 때 비판적으로 적용해야겠죠. AI가 이러라고 한다고 무조건 의사가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난 AI는 못 믿어, 안 쓸래라고 하게 되면 이 문명의 이익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AI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의사 적용을 할 때는 윤리적인 의사 적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 봤을 때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의사들을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시켜주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오늘 우리가 교육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역시 의료에서도 특히 의사들에게 필요한 AI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리고 지금 바로 말씀드린 이거는 AI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한테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AI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하시면 자동화 편향이 생깁니다. AI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생기는 거죠. 잘못 적용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AI 적용 방식은 증강지능이죠. 그래서 AI를 나를 돕는 도구, 의사를 돕는 도구, 그래서 기존에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장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의사가 AI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환자와 이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AI가 여러 가지 시간을 세이브해 주거든요. 하지만 또 환자 입장에서 그냥 AI가 이러래요 라고 설명해 버리면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책임은 누가 지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환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설명 가능한 AI입니다. 이걸 줄여서 XAI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AI를 만들 때 단순히 잘 되는 AI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나 환자가 그 AI의 결론을 봤을 때 AI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윤리적 AI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의료 AI에서 그거는 당연히 신뢰성 있는 AI고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한 AI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의료 AI는 의사가 공급하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AI의 교육이 앞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AI에 맞는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고 또 경제적인 환경 조성을 잘해줘서 의료 AI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커질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